네, 지금부터 108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치유 상사입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사무회계를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이며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회계 기간은 이번 연도라고 생각하시고 파트 1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유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로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주소 입력 시의 우편번호 입력은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 회사의 사업자 정보를 수정하는 문제이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 오셔가지고 틀린 부분을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잘못 입력되어 있는데 어떤 게 잘못 입력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세 군데가 발견되었어요. 첫째는 업태였죠. 자, 업태는 제조가 아니라 뭐다? 여기에 도소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도소매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종목도 의약품이 아니고요. 사무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현재 잘못된 내용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가 더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잘 되어 있어요. 누가? 부천세무서죠. 근데 여기에는 관할세무서가 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정을 F2 누르고 부천으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이외에는 더 이상 수정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 시간부로 1번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군데 꼭 체크하시고요. 다음은 파트 2 문제 2번. 자, 문제 보겠습니다. 치유 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세요. 손익계산서죠. 그러면 일단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지금 현재 그렇죠. 엉망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한다? 문제에 있는 손익계산서가 정확한 거니까 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정정하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까? 쭉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자, 크게 몇 군데? 세 군데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첫 번째는 어떤 거였죠? 접대비가 현재 맞지가 않죠. 자, 75만원인데 우리 전산에는 접대비가 80만 되어 있습니다. 75로 바꿔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임차료가 없어요. 자, 문제는 당연히 뭐죠? 임차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122. 근데 전산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임차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800번대 금액은 120만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누구죠? 네,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은 여기에 120만 나와 있는데 우리 전산에는 이자 비용이 안 나와 있죠. 자, 임차료 밑에다가 이자 비용까지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이죠? 네, 12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접대비가 현재 금액이 틀렸었고 임차료와 이자 비용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은 모든 항목들이 다 문제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파트 2 네,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정 문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은 이제 두 문제가 나올 건데요. 먼저 양가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계정 항목 및 재고 등록 메뉴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항목의 여부 통계 계정을 추가 등록하시오. 쉬운 문제이죠? 자, 어떻게 하면 된다? 계정 과목 재고 등록 클릭. 그리고 자, 어디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여비교통비죠.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여비교통비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대체조교 몇 번? 3번에다가 숫자 3 적고 자, 내용은요. 직원의 국내 출장비 예금 인출이라고 이렇게 적기만 하면은 몇 점? 3점을 드립니다.
간단하죠. 다음 2번. 거래처별 초기 6월 메뉴에 계정 과목별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고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전산에서 정기문제 문제표 거래처별 초기 6월 가서 문제 나와 있는 외상매입금과 단기차입금의 거래처와 금액을 바르게 그냥 정정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외상매입금 클릭하시고요. 먼저 라라 무역 금액이 틀렸죠. 232만원이 아니고 2320만원입니다. 자, 문제 보고 있죠. 두 번째, 양산 상사가 없네요. 그럼 여기서 F2 누르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는요 F2 눌러야 됩니다. 그냥 입력하시면 안 돼요. 양산 상사 금액이 얼마? 3,580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차입금 거래처가 아예 없죠. F2 누르고 굿맨 엔터. 얼마입니까? 3,600만원 입력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현 시간부로 파트 3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 4번, 바로 일반전표 입력 문제이죠. 자, 입력 시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요. 토탈 8문제, 한 개당 3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도록 합니다. 7월 15일 날 태영 상사의 상품 400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20%는 태영 상사가 발행한 6개월 만기의 약소금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8월 말일 날 받기로 했다. 외상인 거죠. 그러면 상품 팔았으니까 다 같이 들차, 나, 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나간다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그쵸? 얼마? 400 잡으시면 되고요. 물건을 팔았으면 당연히 돈 받아야지. 차변에 뭐 들어온다? 428, 20%죠? 80만원이 오음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받으러옴이고 나머지는 말에 받기로 했다. 외상이지. 팔았으니까 무슨 매출금? 외상 매출금 320만원 자산의 증가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은 돈 받아야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거래처 입력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네,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전표 띄우시고요. 가급적 크게 띄우시고 7월 15일 날로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5일 날에 대변에 일단 상품 매출 그쵸? 얼마였다? 400. 차변에 20%인 80만원이 받을 어음으로 들어왔죠. 돈 받을 게 있는 어음이고 거래처 이름은 태영 상사로 달아주셔야 됩니다. 금액은 80만원. 자, 나머지는 외상이네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태영 상사. 위에 거하고 똑같은 경우에는요, 플러스 키 한번 눌러보세요. 플러스 키 누르면 공이 5개 뜨죠. 이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은 태영 상사가 나옵니다. 간단하죠? 다음 2번. 8월 25일 날 큰손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돈 빌려온 거죠. 아무튼 빌려오던 주워오던 일단 보통예금에 돈 들어옵니다. 들차 나대 들어온다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얼마? 1,500이죠. 이걸 대변에 뭐라고 한다? 차입기간이 3년이에요. 장기 차입금으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거래처는 큰손은행을 달아주시고요. 쌤, 이자율하고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는 그냥 함정이에요.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자료이지 이 문제는 돈 빌렸으니까 돈 빌린 거에 대한 분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8월 25일 갑니다. 자, 일단 차변에 뭐 들어오죠? 보통예금이 들어옵니다. 얼마가 들어온다? 1,500이 들어옵니다. 왜? 빌려왔으니까. 그럼 대변에 뭐다? 갚아야지. 부채의 증가. 기간이 1년 넘어. 그렇죠? 장기 차입금. 결산일로부터 갚아야 되는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 차입금이에요. 거래처 누구? 네, 큰손은행. 얼마? 1,500이죠.
야, 은행 이름이 꼭 그쵸? 네, 사채업자 같은 자,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자, 3문입니다. 9월 5일날 영업부 사무실에 8월분 인터넷 요금 5만원과 이건 누구죠? 통신비. 그렇죠? 수도요금은요, 당연히 수도 강열비 알고 있죠? 4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는 외상이다. 돈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 통신비, 수도 강열비 돈 안 줬으니까 대변에 뭐다? 이거 외상매입금 아니에요. 장사가 아니잖아. 그쵸? 상품 이외의 거래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이라도 돈을 안 주었다. 미지급금으로 분류하셔야 되고, 카드는 반드시 누구를 거래처를 카드로 달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9월 5일 날의 문제 풀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신비죠. 몇 번대? 800번대 통신비 얼마? 금액은 5만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에 뭐다? 수도 강열비 800번대 얼마? 그렇죠. 4만원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카드를 결제했죠. 그러면 다음 달 카드값 결제일까지 돈 안 준 거니까 갚아야지. 부채이신가 미시급금으로 분류하시면 되고요. 누구한테 갚아야지? 카드 회사한테 갚아야지. 그래서 삼성카드를 거래처를 달아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10월 5일날 명절 맞이하여 과일 세트 30박스를 싱싱과일에서 구입하여 매출처에다가 선물했답니다. 아니, 거래처에 선물했죠? 왜? 잘 보이려고 접대비 아래같이 영수증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 30만원이죠? 그럼 차변에 뭐다? 접대비 대변에 돈 주었으니까 현금. 그쵸? 네, 쉬운 문제였습니다. 쌤, 이거 현금인 건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현금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분류합니다. 별표. 자, 10월 5일날 가겠습니다. 차변에 접대비 맞습니까? 네. 몇 번대? 800번대 30만원. 아, 해외 접대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접대비 800번대 30만원. 그리고 대변에 뭐다? 현금이 나갑니다. 30만원. 자, 다음은 이제 5번입니다. 10월 24일날 새로운 창고를 건축하려고 토지를 5천에 취득했고 취득세 230을 포함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럼 토지는 얼마예요? 5천 아니지. 왜? 취득 시에 들은 비용은 어떻게 한다? 그 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한다. 별표. 중요한 내용이죠. 토지는 5,230입니다. 현금 주었으니까 나간다 대변에 현금 5,230만원. 자, 빠르게 10월 24일날 가겠습니다. 자, 차변에 땅 들어옵니다. 들어온다 차변 토지 자산의 증가 5,230만원. 그리고 대변에 돈 줘야죠. 현금 주었죠. 현금 5,230만원. 6번 11월 1일 온 나라 상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온 나라 상사의 외상매출금 300만원만큼을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대손 처리하면은 퍼스트 뭐죠?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일단 얘를 먼저 메꾸셔야 되겠죠. 그리고 모자라면은요, 그게 나머지는 비용이 되는 거죠. 대손 삼각비. 자, 근데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11월 2일날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90만원이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뭐다? 일단 돈 떼었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300은 1번. 자산이 감소하죠. 차변 어떻게 한다? 퍼스트 충당금 먼저 메꾸라는 얘기죠. 30이 있죠. 그럼 충당금 퍼스트, 죄송합니다. 세컨드 이렇게 메꾸시면 되고요. 90. 나머지 210은요. 더 이상 메꿔야 할 충당금이 없죠. 그럼 얘는 뭐다? 대손삼각비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2일 날로 가겠습니다. 날짜 틀리면 안 돼요. 날짜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일단 대변은 뭐다? 외상매출금이 사라져. 거래처 누구? 온나라 상사. 얼마? 300. 그리고 차변에 퍼스트 대손 충당금 누구 거? 외상매출금 거 짝지로 먼저 메꿔 주십시오. 얼마? 90만원. 나머지는요, 메꿀 게 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어쩔 수 없이 대손 좀 더 치세요. 상각비 치면은 나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를 쓰면 되겠죠. 외상 매출금은 장사와 관련된 판매니까, 그쵸? 그래서 210만 원만큼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돈 떼었을 때 항상 기억하세요. 차변 어떻게 분개한다고요? 퍼스트 충당금 먼저 메꾸고, 세컨드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쳐야 한다. 7번 11월 말일날 영업부대리 김민정의 11월분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이차하여 주었습니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되 공제항목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쌤하고 수업하면은 무조건 하나의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그쵸?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11월분 급여 명세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급액이 얼마예요? 420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 420이 뭐다? 전부 다 급여예요. 급여. 그렇기 때문에 급여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요. 비용 발생 차변. 자, 근데 이거 다 지급합니까? 아니죠. 떼야지. 누구? 4대 보험 떼고 세금 떼야 되겠죠? 그게 이거예요. 그럼 이건 뭐죠? 잠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에다가 내는 거잖아. 예수금으로 분개하면 되겠죠? 이게 2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는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날짜는 11월 30일로 가시면 되고요. 차변에 일단 급여 800번대 맨 밑에 있죠. 얼마? 네, 400을 일단 먼저 분개하세요. 다 줄 거냐? 아니지. 떼야지. 떼는 거 전부 다 예수금. 잠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에다가 갚아야 됩니다. 얼마? 635010. 그럼 나머지는 깔끔하게 금액 나오죠. 이거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나간다. 분개를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15일날 대한상사의 외상매입금 700만원 중에서 200은 현금 주었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을 주었습니다. 간단하네요. 차변에 뭐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 외상매입금 700, 대변에 보통예금 200 나간 거, 죄송합니다. 현금 200 나간 거, 요거 2번 분개하시고 나머지 3번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12월 15일날 가겠습니다. 차변에 뭐죠?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합니다. 그러셔 누구? 대한상사 얼마? 700이죠? 자, 대변에 돈 주자. 보통 현금이 먼저 나가죠. 현금이. 그쵸? 현금 얼마? 200. 뭐 순서는 관계없는데 현금 먼저 나간다고 했으니까 200 적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이 나간다. 분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일반 전표에 대한 문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문제 5번 오류 정정 분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8월 20일 날 둘이 상사에서 상품을 3,500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했고 현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350만 원만큼은 계약금을 주었던 얘기는 먼저 준 거니까 선급금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얘를 어떻게 했다? 선수금으로 처리되었음이 확인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8월 20일로 가볼까요? 자, 현금을 준 거죠. 준 건데 차변에 들어와 있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전부 다 삭제 날리고요. 다시 분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현금 준 거니까 대변에 뭐다? 현금 350만원, 차변에 선급금, 둘이 상사 350만원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분개 자체가 아예 틀린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날리고 다시 분개하시면 돼요. 자, 선급금, 거래처는 반드시 둘이 상사 달아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9월 16일 날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라은행으로 이체한 400만원은 이자 비용을 준 것이 아니라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였답니다. 그러면 9월 16일로 가볼까요? 자, 이게 이제 보통예금 나갔죠. 보통예금 대변에 400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자를 준 게 아니고 단기 차입금을 갚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차변의 이자 비용을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의 감소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내면 안 돼요. 반드시 뭐다? 차입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달아야 돼요. 누구에게 갚을 거냐 그 얘기잖아요. 그쵸? 누구에게? 나라 은행에게. 그래서 나라 은행까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류 정령 문제도 끝이 났고요. 이제 결산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산 문제는 잠시 화면을 보면서 결산 순서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산회계상의 결산 순서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다? 수동결산 먼저 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12월 말일자로 직접 분개하시면 되고요. 자동결산은 결산자로 입력 메뉴에서 금액만 입력 후에 전표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누구? 기말재고, 대손, 감가. 우리 회계이교에서는 한 이 정도까지만 거의 자동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거진 이제 수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고 수동은 수, 자동은 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문제죠. 자, 1번. 자, 1번은 뭐죠? 수동 결산입니다. 그렇죠? 자, 2번 당연히 수동 결산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자동이죠. 왜요? 기말재고, 대손, 감가. 감가상각 자동이 보통 나오죠. 그리고 네, 4번. 자, 4번은 기말재고이죠. 자,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수동을 먼저 풀고요. 그리고 3번, 4번 자동을 맨 마지막에 풀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4월 1일 날에 하나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만큼을 12개월간 차입을 하고 이자는 차입금 상환 시점에 원금과 함께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자를 매월마다 내는 건 아니고요. 이자를 어떻게 한다? 만기 때 같이 주기로 했다. 그 얘기죠. 하지만 우리 회계는 뭐다? 만기에 주던 뭐 아니면 돈을 빌릴 때 주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연도에 발생한 이자는 무조건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한다? 적용 이율 연 5% 나와 있죠? 차입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자, 이 자를 보고 이번 연도에 포함되는 이자가 얼마인지를 반드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죠? 원금 3천이죠. 일단 여기다가 이자율 5% 곱해요. 그러면은 3천 곱하기 5%니까 얼마? 그렇죠. 150만 나오겠죠. 그러면 1년치의 이자가 150다 그 얘기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무조건 얘는 뭐다? 연이자예요. 그럼 3천 빌리면 하나은행한테 1년에 얼마? 150은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과연 이게 정말 150이냐? 아니란 얘기죠. 왜? 내가 돈을 언제? 4월 1일 날 빌렸잖아요. 그럼 이번 연도에는 자, 곱하기 뭐다? 12분의 왜 9개월입니까? 그렇죠. 4월 1일 날 빌렸잖아. 그러면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이번 연도가 끝나는 날은 12월 말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만 단기의 이자이기 때문에 이 기간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 5, 6, 7, 8, 9, 10, 11, 12 살려보니까 9개월이죠. 그래서 12분의 9를 곱하니까 112만 5천 원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112만 5천 원이 단기에 뭐다? 이자 비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이자를 돈으로 주었습니까? 안 주었죠. 왜? 만기 때 주기로 했잖아요. 원금과 함께. 그럼 내년에 줄 거죠. 하지만 우리 회계는 뭐다? 발생주의니까 일단 112만 5천 원만큼을 이자로 분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쵸?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내년에 줄 거니까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이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개는 어떻게 한다? 당연히 결산이니까 12월 말일자로 무조건 분개되겠죠?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 얼마? 112만 5천 원 비용이 발생 분개하시고, 얘는 어떻게 한다? 내년에 원금 주면서 같이 줄 거니까 아직까지는 지급하지 않았죠. 미지급 비용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결산 현재 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발생 이자는 15,000원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자 비용에 관한 건지 이자 수익에 관한 건지를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보세요. 예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예금에 대한 이자는 여러분 생각에는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수익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게 되면은 이자가 나한테 들어와요? 이자가 나가요?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뭐다? 이자 수익에 관한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1번은 어땠어요? 1번. 1번은 빌렸으니까 얘는 뭐다? 이자 수익에 관한 이야기예요? 비용에 관한 이야기예요? 얘는 대출 받았으니까 이자 비용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자 비용을 구한 거고 2번은 뭐다? 예금이니까 얘는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쵸? 자, 아무튼 단기에 발생한 이자가 얼마라고요? 15,000원이죠. 경과분이란 말은, 기간 경과분이란 말은 단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쵸? 미경과는 차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아무튼 이번 연도에 뭐다? 발생한 이자가 15,000원이다. 그럼 나보고 뭐 어쩌라고, 그쵸? 어떻게 할까요? 문제는 정말 말이 짧죠. 그쵸? 네, 정말 예의가 없어요. 자, 아무튼 간에 말이 짧아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냥 이 이자를 분개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변은 뭐다? 이자 수익이 15,000원 되는 겁니다. 수익의 발생. 근데 돈 받았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금하게 되면은요, 이자는 뭐다? 예금이 만기가 되어야만 돈 들어오죠. 그러면 아직까지 이자는 뭐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기의 이자는 15,000원이야. 어떻게 할까? 아직까지 받지 못한 이자이죠. 은행에서 아직까지 안 줘요. 안 주기 때문에 미수, 받지 못한 수익이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월 말일날 분개할까요? 대변의 이자 수익이 얼마? 1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차변에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받지 못한 수익, 미수 수익으로 분개하시면 되고, 참고로 미수, 미시급, 선수, 성급 이런 것도 거래처를 달아야 됩니다. 근데 은행 이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 달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있다면 다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 미시급, 선급, 선수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거래처를 다세요. 없으면 안 달아도 돼요. 자, 이제 3번, 4번 자동입니다. 자, 수동은 다 했으니까 이제 얘는 필요 없다. 끄시고 메인 화면에 자동 분개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자, 1월부터 12월까지 놓으셔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냥 엔터 치면 돼요. 자, 이런 거 혹시 나오면은요, 이거 무시하세요. 그냥 확인 누르세요. 무시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3번. 기말 현재 영업부 비품에 대한 단기의 감가상각비가 170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라인 가야 되겠죠. 어디에? 여기. 비품에 대한 거죠. 그럼 비품만 클릭을 해서 어떻게 한다? 170만원만큼을 이렇게 적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동결산은요, 웬만하면 다 맞춰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은 결산을 위하여 창고에 재고자산을 실시한 결과, 기말 상품 재고액은 650이다. 그러니까 팔고 남아있는 상품이 650이죠?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에다가 650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적어주시면은요, 나중에 전산이 기초의 상품 있죠? 여기에서 단기의 상품 매입액을 더해가지고 방금 적었던 기말을 빼가지고 매출원가를 자동으로 구해줍니다. 그럼 이 매출원가가 이제 분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하지만 이 분개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은 뭐다? 여기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적어만 주시면 돼요. 적어만 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전표 추가 누르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분개가 될 거예요. 자, 아무튼 4번 문제는 이것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더 이상 이제 결산 문제 없죠? 자,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전표 추가 누르시고 일반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은 여기 자동 결산 분개가 자동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분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이 분계를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실행할 때는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죠. 자동 결산으로 이렇게 임용하게 되면은 이런 분계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현 시간부로 결산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 문제입니다. 문제 7번 조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쌤이 기본 강의 때 조회 문제는 늘 어떻게 한다? 여기에 필기해드린 내용을 보고 연습을 하시되 나중에 반복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거 이제 안 봐도 문제를 보는 순간 어디에 가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온다고 했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회 문제 총 4문제, 4문제인가? 3문제죠.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총 3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면 4월에서 6월까지죠. 예, 4, 4분기니까 3, 6, 9, 12. 자, 2분기면은 4, 5, 6입니다. 수석상사에 발행하여 교부한 지급보험의 총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단, 정기 2월 금액은 제외할 것. 자, 어디로 갈까요? 얘는 수석상사라고 하는 거래처를 언급하고 있죠. 자, 쌤이 거래처 언급하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거래처 원장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클릭. 자, 2분기니까 날짜는 4월에서 6월 말까지 놓으시면 되고요. 자, 계정과목은 누구입니까? 얘는 지급보험이죠. 그럼 지급보험이니까 지급보험으로 이렇게, 가지급금이 아닌데 지급보험이죠.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거래처는 누구? 수석상사였죠. 거래처를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F2 누르고 수석상사에서 또 F2 누르고 수석상사까지 놓으시면 돼요. 자, 문제는 뭐였습니까? 발행하여 교부한, 그쵸? 그러니까 2분기 4월에서 6월달까지 발행하여 교부한 어음의 합계가 얼마냐, 그 얘기죠. 그러면 뭐다? 전기 2월은 제외해야 되겠죠. 이거는 저번에서 넘어온 거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거는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 발행한 게 누구이다? 대변이죠. 왜?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은 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분개할 때 대변의 지급보험이죠. 그래서 대변의 지급보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잔액이 아니에요. 3천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번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보통예금의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정기 2월 금액은 또 제외하랍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디 간다? 자, 이건 어디가 좋을까? 예, 보통예금의 입금액이니까, 자, 얘는 총계정 원장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 가볼까요? 자, 상반기니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로 놓으시면 돼요. 계정 과목은 F2 누르고, 방금 누구였죠? 네, 보통예금. 그럼 보통예금을 놓고 F2 누르고 보통예금까지. 자, 그러면 이때 전기에서 넘어왔다는 얘기는 저번 연도에서 보통예금이 3,500 남아가지고 넘어온 거죠. 그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다? 그냥 이번 연도에 보통예금에다가 돈 넣었던 거, 그러니까 돈을 입금했던 거, 그쵸? 그 입금한 게 얼마냐 물어보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1월 달에 입금하면은 차변에 뭐다?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차변을 봐야 돼요, 차변을. 왜? 보통예금을 입금하게 되면은 보통예금의 잔고가 늘어나잖아. 자산의 증가죠. 자산의 감소가 아니죠. 그래서 대변이나 잔액은 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차변에 입금한 금액,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의 요 차변의 금액을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변의 요 합계에서 전기 2월 3,500을 빼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41만 2천원 1월달에 입금한 거, 2월달에 500만원 입금한 거, 3월달에 4천만원, 5월달에 1,000만원, 6월달에 2,115만원 입금한 거, 이 입금한 금액들을 어떻게 한다? 다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 더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8,656만 2천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빠른 건, 그쵸? 합계해서 그냥 정기 2월 빼면 되잖아요. 그쵸? 자, 3번. 상반기 중 접대비 800번 대 판매비와 관리비를 가장 적게 지출한 월가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쌤이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나오면 총계정 원장 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 총계정 원장 클릭. 자, 방금 띄운 거였죠. 네, 끄지 마시고 날짜만 바꾸겠습니다. 자, 언제로? 1월에서 6월이죠. 그러면 또 1월 1일에서 6월 말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자, 문제는 접대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F2 누르고 접대비 800번대 엔터. 옆에도 접대비 F2 누르고 800번대 엔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엔터. 자, 문제는 무엇을 묻고 있다? 가장 적게 지출한 월이죠. 여러분, 비용이죠. 비용 발생은 어느 변? 당연히 차변을 봐야 되는 거지. 차변을. 맞죠? 에이, 잔액은 보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가장 적게 발생한 달이 언제입니까? 3월달이죠. 금액은 27만 2천원. 정답은 3월달 27만 2천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 했네요. 그쵸? 네. 자, 다 했으면 나중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여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쵸? 물론 여기는 모든 메뉴를 닫으셔야 돼요. 다 닫고, 특히 조회 문제는요, 금액을 시험지에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닫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하면은 여기 1, 2, 3번 있죠. 이게 이론 문제에서, 이론 문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조회 문제의 정답을 적는 칸이에요.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이제 이론 문제 풀면서 여기에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 했으면 닫기, 확인, 그리고 답안 저장 USB로 저장하셔가지고 저장이 다 되면은 어떻게 한다? USB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험장을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은 어차피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얘기 드린 거고요. 네, 현시간부로 108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문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109회차 전산회계 2급 시험 풀이 과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